최근 연이어 일본 아나운서들의 놀라운 뉴스가 보도되어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진 미녀 아나운서 오츠보 사오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2000년 도쿄 출생 오츠보 아나운서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오키나와 유큐 방송국에 취직해 입사한 지 2년 차인 새병아리 아나운서였는데요. 그런 그녀를 둘러싸고 흉흉한 소문이 돈 지 얼마 안 되어 그녀가 기소된 것이 오키나와 현지 신문의 특종으로 보도됩니다. 24살밖에 안 된 총망받는 아나운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작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느 때와 같던 어느 날 오츠보 아나운서는 같은 방송국의 동료 사원에게 한 음료를 건네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음료였는데 고맙다며 이 음료를 받아먹은 동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급성 약물 중독 증세와 의식 장애를 보입니다. 결국 응급 이송되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것이 바로 오츠보 아나운서였던 것입니다.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오츠보 아나운서는 음료수 안에 약을 넣었는데 차가운 음료에 약이 녹지 않을 것을 예상했는지 아주 잘게 부수어 넣는 등 교묘하고 계획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상해죄로 구속 기소가 되면서 그녀의 아나운서 인생도 끝나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 약물을 넣는 행위는 피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죄가 성립되는데 상대에게 특별한 부상이나 컨디션의 변화가 없었다면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피해자가 응급 이송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무거운 상해죄로 기소됐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참고로 상해죄로 인정될 경우 일본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죄이고요. 처음에는 익명으로 유큐 방송국의 전 아나운서가 구속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이 전 아나운서가 오츠보 사오리로 특정된 것이죠. 오츠보는 일본 명문대인 게이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재원으로 대학 재학 중에 이미 BS 후지의 제39기 학생 캐스터를 맡을 정도로 촉망받는 존재였거든요. 유큐 방송국에선 동기 아나운서와 함께 라디오에 출연해 산츠보 콤비로 불렸고 노래 공개 방송에선 이 콤비로 출연하는 등 엔터테인먼트적인 존재로까지 주목받았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은 그녀의 동료인 20대 여성 아나운서로 알려졌는데 직접적인 동기는 불분명하지만 당시 남녀 관계를 둘러싼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되어 또 다른 보도가 나옵니다. 기사 첫머리부터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얼굴이 갑자기 사라졌다였는데 같은 방송국의 간판 아나운서인 타쿠보 사토시가 무기한 근신 처분되면서 사라진 것입니다. 오츠보 사오리가 기소된 지 얼마 안 되어 타쿠보 아나운서가 사라지자 도대체 이 방송국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었죠. 1982년생인 타쿠보 아나운서는 오츠보 사건 당시 그녀의 상사이자 아나운서실의 실장이었는데요. 유큐 방송국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키나와에서는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홋카이도의 대학을 졸업한 뒤에 류큐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입사해 꾸준한 노력으로 아나운서 실장까지 올라선 인물인데 부인과의 사이에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1년 전이었던 작년 4월엔 아이의 중학교 입학식 학부모 대표로 인사를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가 방송에서 사라진 것은 오츠보 아나운서가 상해죄로 기소된 뒤 이틀 뒤인 4월 10일 그의 출근 정지 처분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출근 정지되면서 타쿠보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담당 프로그램과 라디오 출연은 보류됐고 그가 나레이션을 담당하던 CF들은 전환되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 게재된 약 500개나 되는 그에 대한 정보는 차례차례 삭제됩니다. 그만큼 갑작스러웠고 내부 직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4월 16일에 유큐 방송국은 약 45분에 걸쳐 사원 설명회를 열기에 이르는데 여기서 사측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한 이유라고만 설명할 뿐 구체적인 사연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분위기를 해친다는 게 그 이유라고만 전해졌는데요. 사원 설명회에서 오츠보 피고와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방송국 측은 현재 공판을 앞두고 있어 대답은 삼가겠습니다. 라며 회피했고 관련된 스폰서나 유관된 각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마치 남일처럼 애매하게 넘어가는 뉘앙스였죠. 결국 기사에는 여러 추측만 난무하게 되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두 인물 간의 이상한 관계에 의심의 눈초리가 집중됐죠. 주간 문춘에서도 둘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오츠보 피고는 상사인 다쿠보 아나운서를 별명으로 부르거나 쓸데없이 다정하게 대했다는 이야기들이 실렸는데요. 방송국의 얼굴이라는 아나운서들이 한 명은 출근 정지에 한 명은 구속되었는데도 쉬쉬하자 사원들 사이에
사이에선 불신의 목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치 후지 TV와 같은 은폐 체질이 있는 것은 아닐까 느껴집니다. 시청자를 두고 어설픈 대응이죠. 후지 TV의 나카이 마사히로 건을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이번 방송국의 대응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와 같은 인터뷰가 나오면서 답답함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 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본의 아나운서의 행태가 보도되면서 당사자들이 몰매를 맞았거든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일본의 유명 방송국인 NHK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의 참 언론 주간문춘이 NHK의 하타케야마 아나운서의 반동거 불륜 의혹을 보도한 것인데요. 하타케야마 아나운서라고 하면 차기 에이스 아나운서로 4월부터 NHK 뉴스7의 리포터로 발탁되어 앞길이 창창한 상태였죠. 하타케야마의 불륜 보도는 16일에 보도되었는데 그녀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18일 출연은 물론 NHK 뉴스7의 크레디트에서도 그녀 이름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이력이 좀 특이한데 2015년에 NHK의 아나운서가 아닌 영업 담당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입사한 뒤 구마모토 방송국으로 이동했는데 2016년 4월에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이때 재해지에서 현장의 모습을 전하고 호소하는 동료 캐스터의 모습을 보고 하타케야마 아나운서의 마음에도 꿈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현장을 취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다란 생각이 강하게 생겼고 이를 상사에게도 상담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직이 되는 게 신기하지만 그 의견은 받아들여져 영업직에서 아나운서로 전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담인데 하타케야마는 대학생 때부터 미디어에 얼굴을 드러냈는데 대학 2학년 때쯤부터 우치다란 성을 쓰고 있어서 꽤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이 아닐까란 추정이 있었어요. 입사 때까지만 해도 우치다란 성이었는데 아나운서로 변신했을 때는 하타케야마로 성이 바뀌면서 이혼을 한 게 아니냐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2020년부터는 오사카국에 근무하면서 오늘의 요리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2023년에 도쿄 아나운서실로 이동한 뒤 올해 3월까지 뉴스워치 9의 리포터를 맡는 등 그동안 꽃길만 펼쳐졌는데 올해 4월부터는 NHK의 간판 프로인 뉴스7의 리포터로 발탁되며 커리어 하이를 찍기 직전이었거든요. 도대체 유망주 그녀를 날려버린 불륜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보도의 내용은 에이스 하타케야마 아나운서가 같은 방송국, 게다가 같은 프로그램인 뉴스7의 디렉터와 불륜관계를 넘어 자택에서 알콩달콩 동거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 말 무렵부터 가까운 관계였다고 하는데 3월 1일에는 커플룩을 입고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손깍지를 끼며 뽀뽀를 했고 그 후 3박 4일로 홋카이도 여행은 물론 둘이서 일본 아이돌 스톤즈의 콘서트를 보러 가는 등 공공연한 커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 남성의 아내는 임신 중이란 것입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지도 않은 아내를 내팽겨치고 하타케야마의 집에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올해 2월부터는 아내와 별거 중이라는 보도 내용인데요. 이 때문에 임신 아내를 두고 약탈 불륜이란 꼬리표가 붙었고 당연히 이미지 추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와의 약탈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보도에 NHK의 상층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주간문춘이 직접 NHK에 질문지를 보냈지만 직원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현재 NHK의 홈페이지에 그녀의 이름은 남아있지만 불륜 보도의 여파인지 과거 그녀가 썼던 영업직에서 보도 리포터로 현장 소리를 전하는 것이란 그녀의 글들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NHK는 수신료를 받아먹는 일본의 공영방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세울 만도 한데 최근 몇 년 동안 NHK 아나운서 사이에서 여러 불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방송 메인 캐스터를 맡으며 NHK의 아침 얼굴로 활약을 했던 아베 아나운서 역시도 진흙탕 불륜 의혹을 피하지 못했는데 2022년 10월에 기혼자인 아베 아나운서와 30대 NHK의 사원이 몰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문춘이 보도했던 것입니다. 이 아베라는 분은 뉴스 좋은 아침 일본, 뉴스7 등 프로 외에도 3년 연속으로 홍백과 합전의 종합사회를 맡으며 2017년엔 이그제큐티브 아나운서를 승격했을 정도인데 주간문춘에서 밀회의 증거 사진과 근무 후 호텔에 간 뒤 사우나에 갔다 집에 들어가는 등 동선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보도되며 도쿄 아나운서실에서 라디오 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시 NHK에선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한 직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대응을 했었죠. 애초에 불륜을 직무 규정에 넣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 같은데 이 빈번함이면 오히려 규정화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외에도 2023년에는 삿포로국의 아나운서가 동료 아나운서와 불륜 끝에 스토커화되어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일본 여론은 악화일로인데
얼마 전 후지TV와 관련해 다른 방송국도 총무성으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고 있는데 후지TV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든 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자 아나운서의 처분도 어쩔 수 없지만 남성 직원도 제대로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듯합니다. 임신 중인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손을 대다니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와 같은 코멘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